이 강의 안에서는 전체적인 틀을 좀 설명해 두고요. 그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프로세스 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랑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프로세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산업공학에서 제가 젊었 여러분들 학생일 때는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단어랑 프로세스가 라는 게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비슷한 면이 있고요.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바라봐라 또는 이제 프로세스 관점에서 바라봐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개념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MB 모형이나 ASO 9000이나 밸류체인 모형이나 또는 APQC는 뭐냐면 아메리칸 프로덕트 앤 퀄리티 센터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프로세스 클래시피케이션 스킴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말하는 프로세스 모형들은 뭔지를 내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경영도 기본적인 개념은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관리하고 개선한다는 개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MB 모형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관점에서의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이 많는 그럼 이 중에서 먼저 이 개선이죠. 프로세스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 개선 활동이 일어나고 나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활동들을 이제 유지하기 위한 게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유지하기 위한 점에서 품질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표준화를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회사 내에서 표준화하는 활동을 사내 표준화라고 하는데요. 이 표준화의 활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프로세스의 정의는 거의 동일하게 정의합니다. 프로세스는 입력이라는 게 있고요. 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과를부터 출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이 존재하는데 그 활동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입력을 받아들여 고객이 가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행동의 집합을 프로세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투입 요소를 취하여 변환 과정을 거쳐서 산출 요소를 생산하는 연결된 활동의 집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뭐 어떤 분은 또 관련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상태를 바꾸어서 비즈니스의 투입 요소를 비즈니스 산출 요소로 변환시키는 일종의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즉 똑같죠. 투입 요소를 산출 요소로 바꾼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활동이 규조로부터 처음과 끝 그리고 확연히 구분되는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 시작과 끝에는 뭐가 있는 거죠? 투입 요소가 있고 산출 요소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단어들이 다 똑같습니다. 들어가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고 그 안에 활동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프로세스의 정의의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즉 입력과 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어떤 활동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프로세스로 정의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교수님이 최근 들어서 원래 제가 프로그램을 안 짜거든요. 프로그램을 안 짜는데 데이터 사이언스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프로그램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도 강의하고 R도 강의하고 뭐 파이썬 강의도 여러 가지들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펑션이라는 게 있죠. 펑션. 가장 중요한 게 펑션이죠. 펑션도 이 데피니션이 똑같습니다. 뭐죠? 뭔가 외계 변수로 입력을 받아서 펑션이 돌아가고 나면 그 펑션 결과가 뭐죠? 아웃풋이 나옵니다. 이걸 펑션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 프로그램에서의 펑션과 프로세스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제가 사실은 이제 강의안을 좀 더 이런 생각을 조금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산업공학을 쭉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단어가 이제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사실 비슷한 단어예요. 물론 뭐 이거 외에도 우리가 뭐 데이터라는 단어도 나오고 정보화라는 단어도 나오고 옵티미제이션이라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나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이게 그러면 서로 상반되는 거냐? 상반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ISO 9000에서도 시스템 접근 방법이라고 하고 이 시스템들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프로세스 관점에서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시스템은
복잡성이라는 것에 중요성을 두는 것 같아요. 복잡성.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은 뭐로 구성된다? 여러 개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쓰잖아요.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고요. 이 하위 시스템이 서로 간에 어떤 복잡한 연관 관계가 있다.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위 시스템이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이들과의 관계를.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달성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하위 시스템들이 존재하는데 이 하위 시스템들이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걸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뭐죠? 산업공학과의 목적은 뭐다? 산업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산업 시스템이 뭐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뭐죠? 우리 산업공학의 정의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공학을 얘기할 때 도메인이 뭐냐고 물어볼 때는요. 그러니까 기계공학하면 기계가 도메인이잖아요. 뭐가 뭐 그러면 이제 전자공학은 전자가 도메인이잖아요. 산업공학이면 산업이 좀 애매한데요. 사실은 산업 시스템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시스템이든 내가 그게 뭐 그 물류라면 물류 시스템이 될 수 있고요. 또 그게 그 정보라면 정보 시스템이 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시스템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우리 기본적인 목표인데 이 시스템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런 세 가지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매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매우 감명을 받았어요. 아, 시스템 공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얘기를 했었는데 프로세스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뭐가 관점이 다르냐면 아까 말한 결과물에 관심이 있어요. 즉 아웃풋을 내는데 어떤 인풋이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한 변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크게 보면 목적이 뭐가 되냐면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웃풋이 되겠죠. 그런데 시스템에서는 인풋이라는 개념이 좀 안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인풋이라는 게 들어오려면 오픈 시스템을 열은 밖에 외부와의 관계를 가져야 되죠. 이 인풋이 들어오는 거고 인풋의 쪽에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 안에 여러 가지 뭐죠? 하위 구성조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복잡한 하위 구성자들이 뭐죠?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는 효율이 달라진다. 그래서 뭐죠? 이 안의 관계를 잘 이해해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산업공학과가 하는 일이에요. 즉 물류 시스템이 있는데 물류 시스템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물류센터도 있고 뭐 라우팅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걔네들이 어떻게 잘 조정이 되어야만이 내가 물류 시스템을 이 목적을 최적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관점이 우리 시스템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에서 바라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똑같은 개념인데요. 크게 보면 뭐가 되는 거죠?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웃풋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뭐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움직이는 것도 크게 제일 상위 레벨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자체를 그 다음에 뭐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력물이 있어요. 입력물을 뭐죠? 입력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입력이라는 거 되게 그러니까 출력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입력물이라는 거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한 단계 더 내려가면요. 요 안에 하위 시스템이 하나가 존재하죠. 그럼 이 하위 시스템들 간에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아웃풋을 주면 네트워크이 되면 얘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 얘가 프로세스에서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최종 결과물이 일로 나가면요. 최종 목적이 아웃풋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뭐냐면 어떤 활동을 바라보려고 할 때 입력물과 출력물이라는 관점 하에서 즉 이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과정들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입력물은 뭐가 있는지를 다 이해하려고 하는 관점이 프로세스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시스템이라는 관점과 프로세스 관점이라는 게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우리는 IS 9000을 보면요. 품질경영 시스템이란 말을 합니다. 그리고 품질경영 시스템을 프로세스 관점에서 바라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궁극적으로 최종 결과물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세스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이 프로세스 관점에는 이 프로세스를 달성할 때 이 프로세스 자체가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뭐가 안 된다면 프로세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자체만을 갖고 절대로 결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조에서는. 뭐죠?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얘를 달성하기 위한 이런 프로세스가 중요하고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그런 관점을 프로세스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프로세스 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프로세스를 너무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 결과를 무시하고 프로세스의 절차 자체만을 너무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프로세스 관점을 바라보지 않을 경우에는 뭘만 바라봅니까? 이 결과물이 얼마인지의 평가에만 관심을 둘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프로세스라고 하는 얘기는 결과물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활동과 그것을 하기 위한 또 입력물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시스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프로세스가 많이 있는데 이런 프로세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되느냐를 설명하는 건데 사실은 프로세스 관점을 크게 보면 이 전체를 바라보는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고 나중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안에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은 크게 다른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시스템이라는 단어와 프로세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냐면요. 제가 여러 가지 그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문 프로세스를 진행한다고 하죠. 주문 프로세스 시작하려고 하면 사실 이게 조직 부서예요. 부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일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즉 하나의 업무를 주문을 하려고 할 때도 영업이 어떤 그게 뭐가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 설계가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테고 뭐 이런 거기에 따라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구매 부서가 일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뭐 격리 작업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런 한 서너 개의 부서가 같이 연결돼야 주문 프로세스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마치 주문 프로세스는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구매 및 외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 그리고 이런 많은 프로세스 어떤 일이 진행되려고 하면 하나의 부서가 아니라 여러 부서가 일을 진행해야만이 일이 진행되는 거가 많아요. 자,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데 아까 말한 A 부서, B 부서, C 부서, D 부서, E 부서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A 부서가 입력물을 받아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나면 그 업무를 B 부서가 처리하고 다시 그게 C 부서로 넘어가서 D 부서가 마지막으로 받아서 최종 결과물을 D 부서가 고객한테 줍니다. 이게 이제 회사에서 업무를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의 통제를 받죠? 이 D 부서장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통제를 받죠? C 부서장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통제를 받죠? B 부서장의 통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 잘해야 될까요? 이 사람한테 잘해야 될까요? 여기 부서장한테 잘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사람은 부서장한테 잘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삼성중공업이라는 데서 컨설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했는데 그때 보면 그 삼성중공업이라는 데서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이제 뭐 컨테이너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팝니다. 그러니까 뭐 컨테이너 크레인도 만들고 뭐 탱크도 만들고 제철소도 만들고 그러고 하는데요. 거기는 이제 보통 기간이 한 발주하면서 짧은 거는 6개월, 어, 긴 거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있냐면 구매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부서가 있고요. 생산부서가 있고요. 또 뭐 그 구매부 예, 예. 마켓 구매가 아니라 그죠? 마켓 영업이 있고요. 미안합니다. 영업이 있고요. 설계가 있고요. 생산이 있고요. 구매 부서가 있고요. 뭐 출하 부서가 있고요.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영업 입장하고 이 뒷사람들이랑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왜 그렇죠? 영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납기입니다. 납기. 납기를 얼마나 빨리 잡아줄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일을 시작할 때 물론 단가도 중요합니다. 단가도 중요한데 이 납기를 빨리 맞춰주지 못하면 일을 못해요. 왜냐면 컨테이너 크레인이 만드는데 1년 반이 걸려요. 근데 일단
계약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빨리 물건을 받고 싶어요. 누구보다도요. 예? 일단 계약을 하고 나면요. 근데 납기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K였습니다. K였어. 원래 1년 6개월 걸리는 일을 그래 이번에 1년 3개월에 해줄게 하고 영업이 딱 말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여긴 다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이 사람은 어떠고 싶을까요? 1년 3개월이라는 비딩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죠? 따와야 되니까. 남들보다 좋은 걸 제시해야 되니까.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1년 3개월을 말하려면 지금 우리 생산 캐파가 어떻게 돼 있고 설계 캐파가 어떻게 돼 있고 구매 캐파가 어떻게 돼서 지금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얘가 지금 여유가 있어서 1년 3개월에 대하고 칠 수 있는 건지 아닌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얘는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왜죠? 영업이사님의 목표는 뭘까요? 예, 수주잔고를 높이는 겁니다. 수주잔고를 높이려면 어떡하죠?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뭐죠? 수주잔고를 높이는 게 내 목표입니다. 수주잔고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케이아스 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뭐하죠? 여기는 제대로 된 아웃풋을 못 만들어냅니다. 자, 거기만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간단하죠. 여기는 원래부터 유명한 일화예요. 이쪽과 이쪽의 싸움은요. 그죠? 공장과 마케팅의 싸움은요. 여기를 우리가 찍세라고 하고요. 예, 여기를 딱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수님은 옛날에 회사에 다닐 때 구두를 닦는 회사 안에서 구두 닦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두 닦는 사람을 이제 찍어오는 구두를 잡아오는 사람을 찍세라 그래요. 구두를 닦는 사람을 딱세라 그래요. 그러면 찍새가 막 구두를 잡아옵니다. 그러면 딱새는 열심히 닦습니다. 근데 찍새는 어떻게 생각하죠? 딱새가 얼마나 닦는지 걱정을 안 합니다. 무조건 찍어옵니다. 그러니까 딱새는 죽을 맛이에요. 얘가 막 캐퍼에 벗어나게 찍어오면 어떻게 되죠? 닦아 보내야 되는데 닦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찍새 딱새란 말을 맨날 웃으면서 했어요. 근데 사장님은 누굴 좋아할까요? 찍새 편을 들까요? 딱새 편을 들까요? 무조건 찍새 편을 듭니다. 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산이라는 캐퍼를 다 고려하고 일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따왔어요. 따온 것까지 좋아요. 이 안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는데요. 이게 설계가 딱 끝나고 나서 구매가 나가고 구매가 딱 끝나고 나서 생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죠? 1년 6개월 못 맞춰요. 설계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이렇게 1년 6개월짜리를 진행하더라도요. 제가 여기 다음 페이지 하나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일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실제 회사에서요. 진행되면 1년 6개월짜리 프로젝트라고 합시다. 1년 6개월. 자, 1년 6개월이 걸리는데 설계가요.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요. 구매가요. 이렇게 시작해서 구매를 이렇게 됩니다. 생산이요. 이 설계가 끝나기도 전에 성생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출하를 해야 출하가 맞아요. 출하가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게 구매, 생산, 출하. 이렇게 해야 1년 6개월을 맞춰요. 이것도 모르고 뭐죠? 마케팅은 이거 1년 3개월로 땡겨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요. 설계이사의 목적은 뭘까요? 마치 아까 구매이사의 그러니까 영업이사의 목적은 수준을 올리는 거고 그러려면 납기를 땡기는 거였죠. 네? 얘의 목적은 뭐냐면요. 설계 공수 절감이에요. 설계 생산성을 올리는 거예요. 공수를 떨어뜨리고요. 자, 근데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설계가 기본 설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상세 설계라는 게 있고 실시 설계라는 게 있어요. 이런 세 가지 설계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 컨테이너를 만들 때,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뭘 만들 때도 이렇게 기본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죠? 상세 설계를 하고요. 또 뭐냐면 그 시공 설계를 해요. 그런데 설계 입장에서는요. 먼저 상세 설계 끝내고 기본 설계 끝내고 상세 설계하고 그다음에 뭐죠? 어, 그, 그, 그 작성을 하기 위한 어떤 구현 설계를 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끊어져요. 기본 설계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세부설 상세 설계가 되고요. 얘가 이제 그 작성하기 위한 이제 공정 설계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생산은 이미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무슨 말이죠? 공정 설계가 안 끝난 상태에서는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설계부서는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제일 이롭습니다. 근데 생산 입장에서는 설계를요, 야, 이거 먼저 제조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부터 다 상세 설계까지 다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한테 얘기하면요, 얘가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나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요? 나는 설계 이사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설계 이사님은 평가를 어떻게 받아요? 야, 네가 옛날에 컨테이너 만들 때 공수가 얼마 들었는데 이번에는 공수를 얼마나 줄였어 갖고 그걸 받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설계하면 이 사람은 이사에서 뭐가 안 되죠? 예, 공장장 못 됩니다. 예. 이 사람은 누구를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난 공장장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 구매이사, 생산이사, 뭐 관계되는 모든 이사들이 다 누가 되고 싶어요? 공장장이 되고 싶어요. 공장장 다음에 사장이 되고 싶겠죠. 예? 그럼 이 사람이 이걸 달성해야 돼요. 자, 마찬가지예요. 설계도 상세 설계가 끝나지 않고 구매가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나가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중간에 생산을 하다가요. 철판을 자르다가 일부 설계가 안 들어왔어요. 그럼 생산을 세웁니다. 이 철판을 30톤짜리를 드러내요. 그다음에 다음 거 또 잘라 들어갑니다. 자, 반면에 구매이사는 어떻게 될까요? 구매이사는 발주를 낼 때 한꺼번에 몰아서 발주를 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발주 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구매이사의 목적은 뭐죠? 구매 비용 절감입니다. 구매 비용을 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하면 묶어서 발주하는 게 좋아요. 묶어서 발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지금 당장 생산해서 물건이 들어와서 생산을 해야 납기를 맞추는데 얘가 발주를 안 내는 거예요. 아 이거 야 어떻게 내가 한 개씩 발주를 내냐 그거를 어? 또 때에 따라서 뭐냐면 야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어떻게 설계가 안 끝났어 발주를 내냐. 설계가 다 안 끝난 데서 발주를 내면 이 그 을은 뭐라고 할까요? 아유 갑질하지 마라든지 아이 괜찮습니다 감님 약간 그렇게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데서 발주를 내시면 가격을 좀 올려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맞는 얘기죠. 네? 근데 얘가 무슨 일 났다고 빨리 발주를 내서 누구 좋으라고 생산 좋으라고 빨리 발주해갖고 내 단가를 올리겠습니까? 구매 단가를 올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은 난장판입니다. 제가 그때 가서 이 공장을 봤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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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바닥이요. 중간에 만들다가 세워갖고 드러내는 30톤짜리 물건이 사방에 깔려 있어요. 왜 드러냅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예. 일단 날짜가 급하니까 철판을 자르는 도면이 나면 철판을 자르고 보는 거예요. 모든 설계나 모든 구매품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생산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도저히 납기 일정을 못 맞춥니다. 일단 되는 놈부터 자르고 들어가고 되는 놈부터 붙이고 들어오고 얘네들을 쪼아가지고 얘가 될 수 있도록 끌고 나가는 게 그 방법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맨날 이니피션시가 그 안에서 맨날 쌓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그림 다시 나옵니다. 자, 일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일로 넘어가고 일로 넘어가고 일로 넘어가고 그래서 고객을 선택합니다. 고객은요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난 관심이 없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거를 제때 제가격에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일을 진행할 때 여기 부서장 다르고 여기 부서장 다르고 여기 부서장 다르고 여기 부서장 다릅니다. 그리고 이 부서장의 목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실제 고객은 이렇게 일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을 받는 것에 대한 오너가 없어요. 이 기능별로는 다 부서장이 있어요. 자, 고객은요, 그 회사가 어떤 일로, 어떤 조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제때 싸게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그러면 요렇게 하는 하나 일밖에 없으면 우리 간단해요. 요렇게 부서를 만들면 돼요.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만들면 돼요. 근데 일이 다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뭐죠? 조직을 이렇게 나눠놓을 수밖에 없어요. 막 잡샵처럼 만들어야만 해요. 이 잡샵처럼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요
연결선상에서 몽땅 다 뭐가 발생해요? 딜레이가 발생해요. 이 딜레이가 발생하는 걸 뭐죠?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느냐 못 관리해 주느냐가 뭡니까? 이 회사의 효율성이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활동이 한두 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맞아요. 무수하게 많은 활동들이 상당히 많이 이런 게 연결돼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럴 때 과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컨베이어 벨트, 컨테이너 크레인이 제대로 발주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발주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요. 아까 여기 프로세스 오너처럼 이 삼성중공업에서는 그 당시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 프로젝트 하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다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유능한 프로젝트 매니저면 돌아가요. 얘가 말을 들어요. 설계부서가. 다 가서 아유 과장님 왜 그러니까 보통 얘가 과장이나 차장급쯤 돼요. 여기가 이제 과장 일 실무 담당자는 대리겠지만 이거를 이제 담당하는 그 프로젝트 팀장은 과장이 됐다는 거 보니까 가서 과장님 이거 진짜 중요한데 좀 풀어주시죠. 그러면 얘가 그래 내가 박 과장 눈치 봐서 해준다. 그리고 해요. 실질적으로. 구매부서 가서도 마찬가지로 천대리 이번에 꼭 한번 들어주면 내가 나중에 술 한번 쏠게. 그럼 이제 풀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PM이 능력이 되면 이게 풀려요. 근데 PM이 능력이 되면 안 풀려요. 이게 뭐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회사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들어간 건 뭐였냐면요. 이런 난장판을 어떻게 하면 잘 잡아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를 풀어달라는 게 문제가 저희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한 10달 정도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고 또 제품들이 어떻게 구성되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왔어요. 즉 실제적으로요. 이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아웃풋이라는 말을 했죠. 모든 문제는 실제적으로 이게 가장 간단해 보이는데요. 아웃풋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아웃풋을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세스가 쪼개져 있어요. 그런데 이 쪼개져 있는 프로세스 안에는요. 여기들 각자의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안 보여요. 누구죠? 이 설계부서의 사람은 누가 안 보여요? 고객이 안 보여요. 나는 내가 설계만 하면 돼요. 구매부서 사람도 이 고객이 안 보여요. 나는 일만 하면 돼요. 내 프로세스에서 발주만 내면 돼요. 생산부서 사람도 내가 하는 작업만 하면 돼요. 그런데 누구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요? 최종 고객 관점에서 봐야 된다. 최종 고객 관점에서 고객이 이런 걸 원한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얘들이 따라 움직여줘야 되는데 얘들은 고객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얘는 뭘죠? 자기 기능에 자기 펑션의 목적만을 봐요. 근데 이 목적이 달성했다고 회사가 잘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회사가 잘 되려면 이 고객이 원하는 거를 빨리빨리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는 게 뭐죠? 그래야만이 회사가 잘 됩니다. 자, 품질의 관점이 되게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요. 모든 걸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고객 입장에서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보는 걸 생각합니다. 프로바이더 안에서도 뭐죠? 내 직능 부서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뭐가 되죠? 품질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프로세스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되게 강조했고요. 이런 프로세스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 사실 가장 크게 많이 나왔던 거는 요새는 많이 잘 아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레인지 BPR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빨리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이런 부서의 업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정보 시스템이 얘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 프로세스 관점에서 정보 시스템을 재구축하자는 거죠. 정보 시스템을 누구 관점에서? 펑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프로세스 관점에서 재구축해갖고 조직을 완전히 재정비하자는 게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개념이었어요. 이게 1990년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 정보 시스템을 주로 만들면서 어떤 문제점을 낳았냐면 조직의 슬림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직의 구조조정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을 자르게 만들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개혁이라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그 네거티브한 이펙트가 너무 커서 많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관점은 프로세스 관점을 바라보자는 것이어서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품질 경영이라는 건 내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품질은 뭐를 중요시 여긴다 그랬죠? 프로세스를 중요시 여긴다고 했어요. 옛날에는 검사였죠. 옛날에는 뭐였죠? 검사였어요. 최종 검사를 정했는데 그걸 뭐로 바뀌었어요? 프로세스로 바꿨다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자, ISO 9000에서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입력을 출력을 상호 연관된 활동의 집합이라고 설명되고요. 최종 결과라고 하는 건 프로세스의 결과라고 얘기했고요. 이 절차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세스가 하는 이런 활동들 자체를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절차랑 프로세스의 차이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프로세스가 그걸 위한 활동들이면 틀림없습니다만, 사실은 프로세스는 뭘 중요시 여겨요? 최종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활동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활동 자체는 그 자체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너무 절차만을 중요시하다 보면 뭐죠? 목적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관점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품질 경영에서는 프로세스 관리를 되게 중요시 여기면서 내부 고객이라는 개념을 끌어냅니다. 무슨 말이죠? 다음 공정이 전 공정의 고객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즉, 나는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다? 다음 공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내 보스는 누구다? 내 보스는 내 위에 직속 상관이 아니라 내 보스는 누구다? 내 고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는 아니죠. 내 고객은 내 프로세스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중요한 거죠? 내 보스를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뭐죠? 내부 고객을 만족하는 것도 중요해서. 그래서 사실은 요새 그런 프로젝트 여러 번 해봤는데 어떤 거냐면, 이 조직을 평가할 때 그 조직한테 주어진 그 지표를 누가 평가하라고 하냐면 다음 프로세스, 즉 내부 고객이라는 사람이 얘를 평가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평가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부 프로세스가 있어. 즉 내부의 고객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이 개념을 품질 경영에서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었는데, 품질 경영에서는 결국엔 궁극적으로 고객을 만족하려다 보니까 내부 프로세스가 전 공정이 다음 공정에게 업무를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부 고객이라는 개념들을 끌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품질 관리는 옛날에서는 품질 검사라고 하는 최종 단계를 중심으로 지정했지만, 그게 뭐죠? 프로세스 단계로 움직이려 나왔고, 이 프로세스는 어디까지 움직이면 설계 단계까지로 움직여가는 형태로 발전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페일러에서 평가에서 뭐죠? 프리벤션이라는 것으로 차원이 점점 앞단계로 움직여가는 그런 활동으로 변화하게 되었고요. 이런 프로세스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종업원의 전체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고객 만족이 달성되는 어떤 아주 핵심적인 도구라는 개념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 품질경영의 핵심 활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라는 관점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프로세스를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가 있고요, 인풋이 있고요, 아웃풋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좀 거시적 관점에서는 그보다 더 하나 더 넘겨서 생각했어요. 이 인풋을 제공하는 서플라이어가 누구고, 공급자가 누구고, 이 아웃풋을 받는 고객이 누구냐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딱 볼 때,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프로세스의 결과물이 뭔가를 보고,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입력물이 들어와야 되나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입력물과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어떤 프로세스가 존재하는지를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 아웃풋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뭐죠? 고객은 누구고, 이 인풋을 주는 서플라이어는 누구다 하는 걸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직을 이 시스템적 관점이랑 같은 거죠. 크게 보면 조직을 바라볼 때 조직에 무슨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럼 그 프로세스에서 아웃풋이 뭐고, 그 프로세스 인풋이 뭔데,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 대한 뭐죠? 고객은 누구, 아웃풋에 대한 고객은 누구고, 그 인풋을 주는 공급자는 뭔데 하는 높은 차원에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SIPOC 분석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식시그마에서 제일 먼저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세스를 내가 딱 접할 때, 아 그래, 그럼 이 프로세스의 결과물은 뭔데, 아 그래, 그 이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내가 받아야 될 입력물은 뭔데, 아 그러면
이 아웃풋의 고객은 뭔데? 이 아웃풋의 이 인풋의 서플라이는 누군데? 이걸 물어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프로세스가 어떻게 정의돼야 되는데 하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런 관점이 없으면요. 우리가 원래 이런 일을 했어. 그게 우리 일이야.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객이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고객이 누군데 하면 우리 항상 물어보는 게 있죠. 고객의 요구사항이 뭔데? 그러면 그 고객이 요구사항에 맞는 아웃풋을 만들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금 내가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맞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웃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풋을 받는 게 맞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인풋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서플라이어가 적절하니?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게 내 일이야. 땡. 우리는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어. 그게 우리 업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보면요. 우리 고객이 누구고, 우리 고객 요구사항이 뭔데, 그 요구사항을 만족하려면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들려면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원칙은요. 무지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프로세스 관점에서 아주 상위 레벨에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회사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퍼스펙티브 관점을 끊임없이 갖고 있지 않으면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또 문제는 뭐죠? 고객도 끊임없이 변해요. 고객군 자체가 변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뭐 지금 대학도 마찬가지죠. 대학 고객이 변하고 있어요. 학생 숫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까요? 거기에 따라 우리가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은 없죠. 나는 이 강의를 했으니까 계속 그 강의를 할 거고, 우리는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할 거고, 우리는 이렇게 강의를 해왔으니까 이렇게 강의를 할 거고, 예. 원래 진행됐던 프로세스가 있죠. 예. 우리는 이 과목을 가르쳤으니까 이 과목을 가르칠 거고, 예. 이게 공급자 관점입니다. 이게 프로세스 관점에서요. 왜 이렇게 넓혀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웃풋을 생각하라고 생각하냐면요. 프로세스 관점이라고 하는 게 프로세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프로세스가 프로세스 관점이 아닙니다. 그걸 착각해요. 그거를 착각한 게 어떻게 보면 품질 경영이 약간 마이크로스코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이렇게 넓혀보면요. 변화하는 세상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품질 경영이 미래로 나가야 되는 방향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프로세스 관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객 관점이라는 거예요. 대신 고객 관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리퀘어리먼트를 잘 발생하기 위해서, 잘 달성하기 위해서 내부 활동과 그 후에 있는 연속적인 활동들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세스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상위 레벨에서 점점 세부 레벨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더라도요, 아주 상위 레벨의 시스템이 있으면 그게 하위 레벨이 있다고 했죠. 그럼 하위 레벨은 더 밑에 하위 레벨이 있습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죠. 크게 삼성전자라게 있으면 그게 뭐 몇 개의 사업본부는 나누고 그 사업본부는 몇 개의 부서가 있고 뭐 계속 밑으로 쪼개지잖아요. 그랑 마찬가지로 프로세스도 크게 시스템 레벨에서 가장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IPOC 분석을 통해서 회사 전체 레벨에서의 인풋, 아웃풋, 커스터머 또 뭐죠? 프로세스가 존재하고요. 요거를 보통 몇 개로 쪼갭니다. 몇 개로 쪼개서 우리 회사의 핵심 프로세스가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한 5개나 몇 개 이하로 핵심 프로세스를 나눕니다. 그러면 그 각각 핵심 프로세스 다시 뭐죠? 세부 프로세스로 나눠지고 다시 세부 프로세스로 나눠지면서 프로세스를 전개해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가 되는 프로세스가 이 프로세스 레벨인지 이 프로세스 레벨인지 이 밑에 있는 프로세스 레벨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주 세부 프로세스로 내려가면 하나의 부서 내의 일이 될 겁니다. 요거를 누가 해죠? 요거는 퀄리티 서클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이게 아니라 뭐죠? 두 개나 아니면 세 개 이상의 부서가 연결돼서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정도 레벨의 프로세스 분석은 누가 해결해? 이건 식스 시그마를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이건 크로스 펑셔널 팀을 위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예, 그렇게 업무가 구성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전반적으로 회사 전체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해줘야 될 일이 뭐냐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이 스윙 레인 프로 차트를 그립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꼭 부서가 아닐 수 있어요. 부서가 아닐 수도 있고 부서일 수도 있고요. 담당자일 수도 있고요. 담당자 내에서의 워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스윙 레인 차트는 부서로 많이 나누죠. 예, 사람으로 롤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걸 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플리컨트라는 사람이 여기는 이제 대학원 입학을 하는 거네요. 어플리케이션 폼을 만들어서 어드미션 클락한테 제출을 하면 그것을 어드미션 클락이 무슨 작업을 해서 그리고 얘는 또 어플리컨트는 어떤 작업들을 해줘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그 담당자 누구는 어떤 일을 하고 그 담당자의 뒷단에 있는 사람은 또 뭐를 하고 그래서 그레이저에이트 어드바이저가 그걸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교수진이 모여서 디시전을 내리면 그 디시전에 대해서 누가 어떤 걸 해서 최종에 어떤 결과를 준다 이런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게 왜 스윙 레인 차트냐면요. 이 롤에 따라서 이렇게 라인을 쫙 쪼개놨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뭐죠? 수영장 라인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동들을 쭉 그려놓는 이 작업을 누구나 합니다. 이거 4학년 프로젝트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회사를 분석하거나 회사가 어떤 일이다, 어떤 문제다 그러면 그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뭐 하죠? 이 SIPOC 분석을 합니다. 제일 상위 랑에서 그 다음에 이 상위 레벨에서 수익 레이 차트를 그립니다. 그러고 나면요. 이 업무 프로세스 중에서 어디가 바틀렉인지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있는 걸 as is라고 얘기해요. as is라고 하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가 문제가 발생해서 여기 회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되죠? to be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수입 넷제트를 만들어 계산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꿔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는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 수입 레인 프로 차트가 무지하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딱 가면요. 산업공학도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 말로 얘기해요. 말로 얘기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입 내 차트를 그리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 차트를 그리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수입 내 차트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